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군요. 당신 가족 덕에 내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요. 내 할머니는 미혼모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릴 때 내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그걸 견디고 살아야 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밥이 없어서 굶은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마다 엄마가 나를 꼭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도 당신 가족 덕에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가족은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그게 다 당신 할아버지와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나팔수를 클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어느 젊은 부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갑 속에 든 사진이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엄청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전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밤의 도심, 고급 레스토랑은 은은한 조명이 흐르고 식탁 위로는 와인잔들이 조용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명망 있는 사람들만이 자주 찾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벽에는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으며 정갈하게 세팅된 테이블은 고요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인물은 김준호라는 50대 중반의 CEO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 출신으로 현대그룹의 후계자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흔히 뉴스에서 듣던 사람들 중 하나로 뛰어난 경영 감각과 차분한 리더십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도 그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고급스러운 수트에 매끈한 구두, 그리고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사진은 먼지에 묻힌 듯 낡고 색이 바랜 그 이미지 속 두 젊은 여인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던 김준호는 잠시 그 시선이 멈추더니 손을 뻗다가 실수로 그 사진을 주머니에서 떨어뜨리고 맙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사진을 주워들며 말합니다. 잠시 후 다소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사진을 다시 손에 쥡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들고 있는 순간 그가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단지 오래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이야기와 밀접하게 얽힌 기억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진. 이상하게도 예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의 속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 사진 속의 두 여성은 어머니가 말하던 친구 사이였던 정혜원과 이민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친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멀어졌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제나 설명이 부족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은 왜 그렇게 멀어졌을까? 이내 김준호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 밤 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진 속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가 사진을 다시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한 소년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소년은 이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던 이민석이라는 19세 가량으로 얼굴을 가렴하며 미남형이었다. 민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는 중이었으며 아버지 없이 어머니는 농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손에 들린 그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건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이 사진, 우리 할머니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김준호는 그 말에 갑자기 경악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의 손은 사진을 움켜잡고 있던 상태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김준호는 항상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정혜원과 이민영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진 속의 인물과 자신에게
너무나 가까운 인물들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그 사진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김준호는 한참을 민석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의 목소리에 섞인 놀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가 누구신가요? 이민석은 잠시 고민하던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민영 씨랑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이미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준호는 소년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의문이 깊어지고 사진 속 인물들과 자신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그 퍼즐이 점점 더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진은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점점 더 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그 밤, 그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민석이 말한 할머니와 그 사진 속의 여성들,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로 엮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선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바로 내 어머니가 말하던 사람들인가? 그가 이 질문을 품고 있는 동안 그 밤의 회의는 끝났고 김준호는 소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레스토랑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미스터리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진실을 찾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면서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김준호는 소년 이민석과의 대화 후 마음속에서 많은 의문이 떠오릅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마친 후에도 그는 혼자 남아 그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깁니다.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점차 희미해지며 고요한 분위기 속에 그만의 고통스러운 고민만이 남습니다. 김준호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줄 그 중요한 퍼즐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조각들이 쉽사리 맞춰지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해지고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몇 번이고 사진을 넘겨보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기억들을 조각조각 이어갑니다. 그 순간 이민석이 다시 그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들며 소년을 바라보지만 그 눈빛 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얽힌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사진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민석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며 말을 꺼냅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호기심이 엇갈린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 정말로 우리 할머니의 것과 똑같은 건가요? 김준호는 그 질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답을 찾으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할머니가 그 사진을 보면서 항상 그랬어요. 이건 내 소중한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요. 이민석은 그 말을 이어가며 사진 속 여성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 합니다. 할머니가 그 친구를 아끼고 사랑했던 건가요? 김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할머니와 그 사진 속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층 더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친구와 정말 친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와의 관계가 깨진 후 할머니는 말없이 모든 걸 지워버린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우리가 몰랐던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아온 것 같아요. 이 순간 김준호는 마치 자신도 모르게 이민석의 말을 들으며 미스터리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진 속의 두 여성은 단순히 친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과거는 김준호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고 그가 몰랐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의 머릿속에는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정혜원과 이민영은 그의 할머니와 그가 자주 언급하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들이 어떤 이유로 멀어졌는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가을의 오후, 할머니가 집에서 뜨개질을 하며 이야기하던 기억들. 그때 어머니는 할머니가 가끔씩 떠올리는 그 오랜 친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더 이상 할머니의 삶에 등장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 이유에 대해 늘 말을 아꼈습니다. 김준호는 그 순간 자신이 어렸을 때 왜 그 이야기를 묻지 않았는지 후회가 밀려옵니다. 사진 속 여인의 모습이 그의 기억 속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가 아는 사람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여성은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깊은 관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었고, 그들이 서로 멀어졌던 이유는 생각보다 더욱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진을 통해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밀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전화를 걸며 그의 목소리에는 다소 떨리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사진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김준호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그 사진 속 두 여성의 정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이 담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의 어머님은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납니다. 그 사진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그 사진 속의 사람들은 너의 할아버지와 그의 내연녀였단다. 김준호는 그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인들은 그의 할머니와 그의 아버지의 내연녀였으며, 그로 인해 가족은 길고 힘든 상처를 겪어왔던 것입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그 친구와 내연의 관계를 맺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그 친구와 절연했지. 그리고 너의 할머니는 그 친구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준호는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머니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민석에게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성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과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이야기를 알아가야만 해요. 부모님이 전한 이야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불륜, 그로 인해 생긴 아픔과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 내의 비밀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며 한순간도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준호는 소리 없이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내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족의 비밀을 마주하고 이 아픈 과거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민석에게 전화를 걸고 그와 만날 장소를 정합니다. 이민석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할머니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정체와 그가 찾고 있는 진실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준호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들이 마주해야 할 과거의 아픔을 풀어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민석은 김준호의 요청에 따라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눈빛을 교환합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석 씨, 내가 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지 알겠죠? 김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합니다. 당신 할아버지와 나의 할아버지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진 속의 여인, 바로 내 할머니의 친한 친구였던 이민영 씨입니다. 이민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합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혼란과 놀라움이 서려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할머니와 그분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결국 끊어지게 된 이유는 김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민석의 눈을 바라봅니다.
내 할아버지와 당신 할머니의 남편 두 사람이 내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민석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은 울컥하면서도 붉어지고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군요. 이민석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 가족 덕에 내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떨림 속에 억눌린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할머니는 미혼모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멸시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릴 때 내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그걸 견디고 살아가야 했어요. 이민석은 갑자기 일어나며 주먹을 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도 당신 가족 덕에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고독 속에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베고 잠들어야 했는지 알아요? 끼니를 못 때운 적도 많았고,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갑니다. 밥이 없어서 굶은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마다 엄마가 나를 꼭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나요?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었다는 건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일이었나요? 이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는지, 왜 내 가족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는지, 왜 우리 엄마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는지, 그것도 다 당신 할아버지와 그 사람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었고 나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어요. 이게 다 당신 가족이 만든 지옥이에요. 김준호는 그 모습의 말을 잃고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이민석의 목소리와 함께 마치 큰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누구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게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이민석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김준호는 이민석의 분노를 듣고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죄책감과 함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이제야 진심으로 이민석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상, 이민석이 겪어온 현실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그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위로를 해줄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그동안 당신과 당신 가족이 겪었던 고통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야 진심으로 그 아픔을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이민석은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며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내뱉습니다. 당신의 가족 때문에 우리 가족의 삶은 망가졌고 그 상처는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고통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결하려 하든 그 고통은 우리가 겪어온 만큼 절대 간단히 해결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진실을 마주했으니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당신 가족의 잘못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김준호는 끝까지 이민석을 따독거리며 설득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진정된 이민석에게 바른 시간 내에 함께 민석의 어머니가 계신 집에 찾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준호와 이민석은 이민석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 집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곳으로 그와 어머니가 힘겹게 살아온 공간입니다. 소박하지만 정이 느껴지는 이 집에서 이민석의 어머니는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민석의 어머니인 박정희 씨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인생의 많은 고통을 겪어온 모습이
그 얼굴에 묻어납니다. 여전히 고단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는 다소 신경 쓰이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이민석은 김준호를 어머니에게 소개하며 그들의 대화는 이 집에서 시작됩니다. 엄마, 이분은 내가 이야기한 김준호 씨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셔서. 이민석이 말을 시작하며 김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박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눈빛을 김준호에게 돌리며 말을 꺼냅니다. 그동안 고생했겠네요. 젊은 분이 이렇게 우리 가족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는 드리지만 제 이야기는 별로 남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김준호는 침착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어머니께서 겪으셨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정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겪었던 고통과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박정희 씨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시작합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고 놀리기 시작했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예쁘게 자라도 그저 혼자서 태어난 아이일 뿐이었으니까요. 김준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박정희 씨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절망을 느낍니다. 그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나에게 아버지가 없는 사실을 자꾸 들먹이면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씨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을 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자주 나를 흠집내고 비웃었죠. 아버지가 없는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결혼을 하냐며 늘 저를 낮춰봤어요. 너는 아버지도 없는 불쌍한 여자,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거야. 그 말은 내게 무한히 아프게 박혔어요. 이민석은 숨을 멈추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그동안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박정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키운다고 남편은 나를 자주 폭행했어요. 그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민석은 눈물이 차오릅니다. 박정희 씨는 그에게도 미안함을 느끼며 속삭입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너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해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내가 그 모든 걸 혼자 겪었단 걸 어머니는 지금에서야 알겠다. 이민석은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엄마? 그는 분노와 절망을 가득 담아 외칩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불리며 살아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나는 그때마다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게 다 당신 때문이었어요. 이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을 쏟아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멸시와 괴롭힘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이유가 이 모든 게 다 당신 할아버지와 그 사람들 때문이라니. 그게 왜 나에게도 전해져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민석은 자신의 눈물을 닦으며 크게 숨을 쉬고 나서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가족은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받아야 했는지. 이제 그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나요. 김준호는 이민석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민석에게 다가가서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민석아,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고통을 알게 되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야. 너가 겪어온 모든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이민석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겠죠. 이제는 과거를 바라보며 그 고통을 덜어내야 해요. 박정희 씨는 그들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나도 그동안 숨겨왔던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박정희 씨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쌓였던 아픔을 다 풀어내는 듯합니다. 민서가,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너가 그 고통을 나누지 않도록 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우리가 함께 그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김준호는 이민석과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듣고 깊은 마음속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통은 물리적인 것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두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하루 저녁, 김준호는 이민석과 박정희 씨를 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납니다. 이민석과 박정희 씨는 처음에는 그가 제안하는 것을 망설이지만 김준호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민서가 어머님, 그동안 여러분이 겪어온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박정희 씨는 처음에는 망설이며 대답합니다.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이가 많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서 더 이상 무슨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민석 역시 주저하며 말을 이은다. 엄마와 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요.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준호는 그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기 위해 단호히 말합니다. 여태까지 겪은 아픔을 이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겪어온 상처를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과거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호는 이민석과 박정희 씨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저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민석이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님은 경험을 토대로 창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씨는 처음에는 그 제안에 놀라며 의심을 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김준호는 다정하게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 경험이 바로 강점입니다. 지금은 작은 사업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혹시 작은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손맛과 경험을 살려서 정말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할게요. 그는 김준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박정희 씨는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망설였지만 김준호의 확고한 지지와 조언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해오던 요리와 음식에 대한 경험을 살려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해온 일이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시작하자. 박정희 씨는 결단을 내리며 이민석과 함께 카페를 열기로 합니다. 이민석은 김준호의 지원을 받으며 카페 운영을 도울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저도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함께 일하면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제 인생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준호는 이민석과 박정희 씨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박정희 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이민석에게는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줍니다. 또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맥을 활용해 마케팅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김준호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몇 달 후, 박정희 씨의 카페는 작은 성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음식과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하며 점차적으로 가게는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이민석은 사업을 돕고 점차적으로 카페의 일도 책임지고 맡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경험하게 되고 과거의 고통을 한 걸음씩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씨와 이민석은 이제 과거의 고통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카페는 지역에서 잘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처음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과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차례입니다. 김준호는 그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박정희 씨와 이민석은 이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며 김준호 덕분에 얻은 새로운 기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과거의 상처를 딛고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